아버지는 불같이 타올랐고 아들은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같은 삼성, 같은 회장 자리, 완전히 다른 두 남자. 그런데 놀랍게도 두 사람이 회장 자리에 오르던 날 꺼낸 첫 마디가 똑같았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건희와 이재용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1987년 12월 이건희가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45세였습니다. 아버지 이병철이 세상을 떠난 직후였습니다. 온 나라가 주목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아버지 같은 삼성을 만들 수 있을까? 그때 대한민국 국민소득이 3,500달러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 시절 이건희가 취임사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 안에 삼성을 세계 최고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꿈같은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35년 뒤인 2022년 이재용이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54세였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취임식도 없었습니다. 사장단 간담회 자리에서 조용히 각오를 밝혔습니다.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국민들에게 더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게 더 마음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리더십이 얼마나 다른지 아십니까? 이건희는 보고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임원을 내보냈습니다. 불같은 카리스마로 방 안 공기를 바꿨습니다. 삼성 임원들이 회의실 들어가기 전에 심장이 쿵쾅거렸다고 합니다.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 한마디로 삼성을 뒤흔들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이 나온 배경을 아십니까?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세계 전자 박람회였습니다. 이건희가 직접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소니 파나소닉은 가장 좋은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구석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채 방치돼 있었습니다. 이건희는 그날 밤 새벽 2시부터 임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진 회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말이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라였습니다. 품질이 안 되면 삼성이 아니다. 그게 신경영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이건희는 불량 제품 15만 대를 공장 마당에 쌓아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수백억짜리 제품을 태워버렸습니다. 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품질 앞에서는 돈도 없다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본 직원들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지금 삼성 반도체 세계 1등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시절 야근하고 주말에도 공장 나오셨던 분들 기억하십니까? 이건희가 그 땀을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임직원 가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계 인류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빈말이 아니었다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증명됐습니다. 반면 이재용은 달랐습니다. 회의실에서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듣습니다. 메모합니다. 직원들이 말할 때 끊지 않습니다. 현장에 가면 작업복을 입고 직접 들어갑니다. 중동 사막에서 일하는 직원들한테 직접 격려 메시지를 보내고 갤럭시 폰을 선물했습니다. 직원 가족들한테도 온누리 상품권을 챙겼습니다.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그랬습니다. 이재용이 처음 경영 전면에 나선 건 아버지 이건희가 2014년 심장마비로 쓰러진 이후였습니다. 갑자기 혼자 삼성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준비가 됐든 안 됐든 그냥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쉽지 않았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2번 구속됐습니다. 법정에 서고 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삼성이 흔들렸습니다. 직원들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이 출소하던 날 꺼낸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억울하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변명도 없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출소 다음 날부터 삼성 사업장을 직접 돌았습니다. 반도체 공장, 디스플레이 라인, 협력업체까지 20년 넘게 일한 현장 직원 이름을 기억하고 어떻게 지냈냐고 물었습니다. 그 직원이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장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에 이 말이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나를 기억해준다는 것. 수만 명 중에 한 명인데 회장이 내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 그게 그 직원한테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됐습니다. 이건희가 불로 사람을 움직였다면 이재용은 마음으로 사람을 움직였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낫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대가 달랐습니다. 이건희가 회장이 됐을 때 삼성은 변해야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불같은 리더십으로 밀어붙이지 않으면 세계 무대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재용이 회장이 됐을 때 삼성은 이미 세계 1등이었습니다. 이제는 유지하고 확장해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불이 아니라 물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아버지가 불이었다면 아들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회장 자리에 오르던 날 첫마디가 똑같았습니다. 이건희는 취임사 맨 처음에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창업주의 유지를 받들겠다고 했습니다. 이재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저희 곁을 떠나신 지 어느새 2년이 되었습니다. 이 말로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다 가장 먼저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게 장남이라는 무게입니다. 그게 삼성이라는 이름의 무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님 아닙니까? 수십 조짜리 기업 총수도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먼저 불렀습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사람의 리더십은 달랐지만 결국 하나를 향했습니다. 사람입니다. 이건희는 사람이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불같이 밀어붙였습니다. 이재용은 사람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방향은 달랐지만 중심은 같았습니다. 사람을 향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1987년 이건희가 회장 되던 해 국민소득 3,500달러였습니다. 지금은 35,000달러입니다. 딱 10배입니다. 이라크랑 비슷하던 나라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이건희 같은 사람이 불을 질렀고 그 불 속에서 여러분 같은 분들이 땀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이재용이 그 다음을 조용히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희가 1987년 취임하면서 꿈같다는 소리를 들으며 내뱉은 말, 우리 세대 안에 세계 최고 기업을 만들겠다는 그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반도체 세계 1등, 스마트폰 세계 1등, 국민소득 3만 달러. 이건희 한 사람이 다 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희가 없었다면 이 속도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은 지금 조용히 그 다음 챕터를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반도체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면 아들은 인공지능,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달라도 방향은 같습니다. 삼성을 더 크게, 대한민국을 더 높이. 우리가 살아온 이 시대가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이건희가 불같이 밀어붙이던 그 시절, 우리도 같이 뛰었습니다. 월급 봉투 들고 가족 먹여 살리던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재용이 조용히 다음을 준비하는 지금, 우리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불로 삼성을 만들었고 아들은 물로 삼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불과 물이 만나면 무엇이 됩니까? 수증기가 됩니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삼성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건희가 더 대단합니까? 이재용이 더 대단합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에 공감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